삼성전기와 비즈니스 영역이 비슷한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기판주로 분류되는 대덕전자 세 개 종목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로 인해서 상당히 올해 좋은 주가 흐름, 거의 7, 8배 오르지 않았나요? 그 정도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어쨌든 2분기 실적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3조 4,572억, 그 다음에 QOQ로 직전 분기보다 8%, 연간,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 컴포넌트가 이제 MLCC, 패키지가 이제 기판, 광학은 이제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뭐라고 할까, 소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크게 비즈니스 영역이 삼성전기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MLCC, 기판, 그 다음에 모바일 폰, 이렇게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그러니까 이래 MLCC를 빼고는 이제 LG 이노텍하고 아주 비즈니스가 겹치는 경쟁 관계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포넌트 MLCC가 1조 6,494, 그러니까 QOQ로 17%, YOY로 29%. 패키지, 이 기판은 이제 7,716억, QOQ 6%, YOY 37%, 광학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QOQ 4%, YOY 10%로 1조 362억 정도고, 영업이익은 4,404억, 영업이익률이 12.7% 정도 나오네요. 12.7% 나오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3,157억, 이것도 영업이익도 Y론 107%, QOQ는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각 그 페이지마다 나오는데,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MLCC가 주된 건데, MLCC에서도 이제 커패스터가 MLCC, 그다음 전자소자 이렇게 두 개 나뉘어 보면 이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MLCC인데, 2분기에 92% 정도 비중, 전자소자가 한 8%에서 1조 6,494억으로 나왔죠. 산업 전장용 중심으로 전 응용주 매출 증가, AI 서버, 네트워크 파워 등 데이터 센터용 매출이 고성장하고, ADAS 고도화, 그 다음에 전기차, XEV,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한 전장 매출 확대. 그 다음에 3분기 시장 전망도 보면 계속적으로 MLCC 수요 증가하고, 어제 그제인가요? 8월 1일자로 MLCC 가격을 30% 인상한다고 했고, 여기 MLCC의 글로벌 순위가 이제 무라타도 있고, 3위 하는 일본 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MLCC 단가를 인상하고 있다, 라는 뉴스도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게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처럼 수요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MLCC도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용 최선단 기종 적기 개발 공급 강화 추진 다수의 글로벌 빅테크. 그래서요, 여기도 장기 공급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이 요즘은 완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 단가 하락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 LTA를 추진하는 경향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ADAS 확산 및 XEV 전기차 시장 지속 성장으로 전향. 어쨌든 자동차도 앞으로 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겠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MLCC도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자동차가 자율주행화되고 고급화될수록 반도체는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사업부, 그러니까 FCBGA로 패키지 기판, AI 서버용 전장용 기판 중심으로 매출을 증가한다. 빅테크형 AI 가속기 서버 CPU용 고부가 기판, 신규 거래선형 AI 등 블라블라. BGA는 모바일 AP용 메모리용으로 공급해 간다. 그리고 플립칩 볼 그레이드 어레이, 약어는 저도 옛날에는 거의 다 외웠는데 요즘은 좀 많이 까먹네요. 3분기 시장 전망 주냐, 데이터 센터용 고부가 수요가 계속되고, 마찬가지로 2분기와 마찬가지로 그 국내외 캐파 증설을 통한 고객 수요 적극 대응, 고부가 기판 공급 확대. 아마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학 솔루션인데, 시즈널리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은 좀 감소했으나 국내외 거래선량 신규 플러그십, 이게 이제 이어가서 폴리드 좀 신경, 아마도 삼성 그 폰 이번에 출시한 것도 있던데, 그런 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은 애플향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삼성은 삼성전기는 다 제조해서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 핸드폰에다가 넣겠죠. 전장용은
자동차용도 글로벌 EV향 고화소 센싱, 전천후 카메라, 국내 OEM향 인캐빈 카메라, 뭐 실내든 바깥에든 요즘 뭐 자동차도 카메라 뭐 한 4개? 4개, 뭐 8개, 뭐 다양하게 장착이 되어 있죠. 아주 조그맣게. 예, 여러분 뭐 자동차에도 아마 자세히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3분기 시장 전망도 이제 이게 전략 거래선형 신규 폴더블 폰 고성능 카메라 이번에 새로 출시했는데 얼마나 이제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팔지 그것도 나중에 신문 기사 나오면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고화질 슬림 OIS 손떨림 방지 OIS 파워 프리즘 폴디드 줌 고사양 카메라 라인업 강화 에이다스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에이다스 고도화 지속 휴머노이드 신규 요즘 뭐 에이다스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이제 주행 보조 정도 되는 거죠. 글로벌 EV 거래선량 차세대 플랫폼은 저기 뭐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에도 광학 솔루션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계라는 거는 뭐 기계라고 할까요? 기계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센서, 그다음에 이제 연산을 해주는 뭐 프로세서, 그다음에 이제 이 센서로 받은 각종 물리적인 데이터를 프로세서, 연산 처리, 뭐 CPU나 뭐 이런 데서 연산 처리해가지고 액추에이터로 해서 동작을 일으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그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말하는 건 주로 센서죠. 카메라가 센서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고화질 센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CPU나 그런 거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ASIC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되어 있는 거, 액추에이터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 해 감속기라든가 로봇 팔 뭐 이런 걸로 되는 거죠. 그리고 오토포커싱하고 장거리 3D 센싱 차별화된 부분. 세 개 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물론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자동차, 전장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핸드폰은 많이 팔려야 되는 거고, 자동차는 갈수록 자동차가 고급화되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MLCC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광학 솔루션도 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기의 비즈니스는 아주 뭐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켜볼만 하겠죠. 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향후 성장성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G 이노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삼성전기보다 한 3일 정도 앞서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사업 영역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뭐 경쟁 관계가 있고, 광학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은 애플,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데 2분기도 보면은 역대 최대 매출 5조 5천억 정도, 5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2,458억 정도 달성했네요. 여기 자세한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광학 패키지 하나 다른 게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나오네요. 모빌리티 솔루션. 여기에 좀 다르는데 5조 5천억인데 광학 솔루션이 다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4조 5,179억. QOQ는 뭐 2%, 1분기 대비해서 2% 감소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48%. 패키지가 이제 14%, 19.8%. 확실히 삼성 전기보다는 좀 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4.9%, 9.7%고, 영업이익은 이제 2,458이니까 영업이익률이 4.4%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은 뭐,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4.4%면은 좀 약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패키지가 기판 초호황이라고 하는데 증가율이 삼성전기만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LG 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가 좀 더 나은 초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실적의 숫자로 지켜진 거 봐서는 카메라 모듈 광학 솔루션 보면은 사실 전분기 대비해서 뭐 좀 감소했죠. 직전분기 대비해서 2%. 그 다음에 이제 YOY는 48%. 계절적 비수기에도 스마트폰 롱테일 수요 호조 및 제품 믹스 개선으로 전기도. 차량 카메라는 주요 고객사 차량 카메라는 이게 뭐 11%? 센싱 모듈에 10모델 공급밖에 매출 성장. 3분기도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이 잘 팔린다고 하면은 또 될 것 같고, 어쨌든 차에도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기는 차량이고
삼성전기는 아까 EV라고 돼 있었는데 ADAS랑 EV 좀 경쟁 관계에 있다. 그리고 또 로봇의 비전 센싱 개발 양산한다. 비슷한 그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가 경쟁, 베트남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완결형 생산 체계, 그 다음에 AX 기반, 그러니까 AX라는 건 AI 트랜스포메이션, 공정 자동화, 생산 자원 효율, 자원 운영 효율을 특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판, 디스플레이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 솔루션이 기판이 보니까 이제 비중이 62, 68, 68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좀 늘지는 않았고 디스플레이 솔루션도 뭐 직전 분기와 동일하네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은 RF, SiP, FC, CSP, FC, BGA, 디스플레이 솔루션은 디스플레이 COF, 포토마스크 돼 있는데 2분기, 10분기 고부가 기판 수요, 모바일 신제품, 반도체 기판,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FCBGA는 공급받기 매출 성장되고, 디스플레이 제품군은 신모델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모바일 신제품용 기판, RF, SiP와 고성능 메모리용 FC, CSP, 기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카테고리별로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주력하는 분야, LG이노텍이 주력하는 분야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아마 FCBGA에서 삼성전기가 뭐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숫자가 더 잘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고객 파트너십 기반 그래서 LG이노텍도 이제 FCBGA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생이고 반도체 지배력 강화, 신규 영역, 코어리스 구조 고도화, CU 포스트 적용 확대 기반, 뭐 이런 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도 아직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술, 뭐,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확대 기반 시장 선도 지위를 유지하겠다. FC, CSP 프리미엄 AP, 이거는 이제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기판으로, 여기 보시면은 고성능 메모리용,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확대, 서버용 메모리 기폰 수요 적기 확대, FCBGA 수요 적기 대응 통한 매출 성장 고수익성 확보. 근데 다만 이게 아쉬운 게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게 살짝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신사업으로 새로운 모멘텀으로 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기와 다르게 이 모빌리티 솔루션부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번 뭔지를 봐야겠네요. 라이팅 솔루션, 커넥티비 솔루션, 그 다음에 엘렉트리피케이션 솔루션이라고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ES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CS, LS 이렇게 차지하는데 5,109억.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있네요. 수주 잔고가 19조 2천억. 그다음 신규 수주가 이게 25년도네요. 25년도인데 26년도는 뭐 안 나와 있고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IR 하는 사람이 왜 26년도에 안 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26년도가 중요하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26년 2분기 실적에 전기차 캐즘 지속에도 차량 부품 전 매출군이 매출 성장했다.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자연호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성. 그다음 3분기는 차량 통신 조명 모듈 이제 외국차 이게 이제 하고 아마 이거 많은 걸 하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하지만 그 외 라이트 종류라든가 라이트 와이어 하네스 쪽에서 하는 게 커넥티비티 솔루션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도 LG 이노텍이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전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LG 전자도 전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장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기 라이팅 하는 그 외국 업체도 인수도 하고 몇 해 전에 그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LG 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이제 고부가 제품 육성, 자원 운영 수익성을 제고하겠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통신 인접 영역 확장 통한 성장 가속. 자율주행 복합 센싱 솔루션 기술 고도화 신규 수주한테 AP 모듈, 디지털 키, 차세대 통신 솔루션. 이 부분이 조금 삼성전기와는 조금 차별되는 점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 대덕전자를 살펴봤고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삼성전기, LG이노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코스닥에 있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삼성전기, LG이노텍과 달리 대덕전자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죠. 좀
뭐 앞선 대기업들하고는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2분기 IR 자료가 아마 8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자료인데 실적 2분기 실적을 이따가 숫자로 좀 살펴보고요. ES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대덕이라는 저 지주사가 있고 회사 분할로 인해서 2020년 5월 실제로는 뭐 72년 8월 달에 나온 거고 뭐 안산에 있고 신규 상장일 그러니까 최초 상장 87년이고 회사 분할로 인해서 신규 상장이 20년 5월 20일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1분기인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반도체 기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시면 FC, CSP는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들어가고 ADAS에 들어가고 이 SSD 컨트롤러에 들어가고 GDDR7, DDR5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기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 메인보드에 그리고 요즘 뭐 화면에서도 보면 유리기판도 나오지만은 옛날 그 초록색의 그 판 위에다가 각종 반도체 칩을 올려서 납땜을 하죠. 납땜 그 초록색을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뭐 또 종류가 많으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판이라고 하면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CSP가 이제 낸드나 LPDDR5 보시면 이제 소캠이나 CXL 모바일 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MCP도 있고요. 이제 FCBGA는 이제 오토노머스나 옵틱스, 네트워크, 컨트롤러, CXL 여기도 CXL이 들어가네요. 이런 그리고 MLB가 멀티레이어 보드, 여기 AI 네트워크 밀리터리 테스트 이런데 주로 쓰는 기판이다. 이렇게 크게 대덕전자는 기판을 네 종류로 나눠놨는데 1분기에 이제 비중이 보시면 FCBGA가 23% 아마 그 삼성전기는 이게 아마 절대적인 그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덕전자는 FC, CFP가 39%로 1분기에 제일 많은 비중 그 다음에 FCBGA 그 다음 CSP, MLB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기판들이 어디에 쓰이는지의 그 응용처 엔드단에서 응용처를 하는데 이게 FC, CSP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 레이더, 여기 모바일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핸드폰이겠죠. 오토모티브 자동차, 레이더, ADAS, 그 다음에 컨트롤러, SSD 컨트롤러에 이런 게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쓰이고, AI PC, 그래픽 카드, GDDR, 예,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AI PC, 그 다음에 게임기, 그 다음에 FCBGA나 CSP도 뭐 겹치긴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용도에 따라서 이제 기판이 달라지겠죠. 여기 뭐 서버용 있고 뭐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고 CXL 여기 보면 이제 SSD 동일한 것들도 많죠. 그러니까 여기 동일한 것도 많은데 이 기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노트북, 스마트폰, 소캠, CXL 뭐 이런 것도 고 멀티레이어 보드라는 거다 AI 서버에 들어가고 여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보면 스위치 라우터 군용 통신 장비 에어로스페이스에 들어가고 기타 뭐 반도체 검사 장비나 EDA에 들어간다 이런 거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으로 봐야 되니까 2분기 실적으로 숫자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할 때 1분기의 IR 자료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2분기 실적은 바로 HTS에 가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31일 날 발표했는데 뭐 대덕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한 702억 정도 나왔죠. 702억. 여기 보시면 1분기에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4,009억 7,500만 원. 1분기 3,463억 대비해서 15.8%, YOY는 63%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702억, 1분기 512억에 대비해서 37% 증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666% 증가했네요. 무려 어마어마한 증가분입니다. 당기순이익은 576억, 그 다음에 1분기 455억 대비해서 26.8% 증가, YOY는 1200% 증가했네요. 44억에서 576억이니까 12배 정도 증가했으니까, 상당한 그 뭐라고 할까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덕전자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까요? 이따가 삼성전기, 그 LG이노텍도 보겠지만 대덕전자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104배 정도인데 지금 포워드가 18.72배로 나오죠. PBR은 5.56.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상당히, 여기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외국인 지분율인데, 외국인 지분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7월 한 달간의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17.31%면은 전 1년 기간 통칭해서도 6월 말쯤에 최고치 20% 정도 찍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실적, 26년도 예상되는 실적이 1조 5,56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585억, 이 두 개 분기만 해서 지금 1,200억이 되니까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3분기, 4분기 갈수록 숫자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영업이익률이 16% 정도 나옵니다. 16% 정도 나오고, 아까 삼성전기가 한 10% 초반대 나왔나요? 삼성전기가 10% 초반대. 그 다음에 LG이노텍은 4.4% 나왔거든요. 2분기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대덕진자 가장 물론 사업 영역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리고 배당금을 주죠. 400원. 500원을 줬고 이제 올해도 한 5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덕전자에 또 제가 또 관리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대덕전자를 보시면은 여기 제가 좀 전에 표로 또 정리를 했으니까 대덕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면요. 밸류에이션이 일단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작성을 했는데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기판은 이제 이번에 기판, 그러니까 삼성전기, LG이노텍, 그 다음에 대덕전자로 기판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판으로 대표되는 게 심텍, TLB,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판의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고, 다음 주에, 매매 참고하시라고 일단 기판주에 대한 거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17.53% 나왔습니다. 53% 나왔고 26년도 예상되는 실적으로 봤을 때 포워드 PR이 한 20배 정도 나오네요. 여기 숫자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26년도 예상되는 시기 1분기 실적 체크할 때 제가 예상치를 적어 놓은 것보다 한 400억 정도가 올라갔네요. 그래서 아마 PR이 낮아질 것 같고요. 2,585억으로, 그 다음에 순이익이 2,151억. 이렇게 되니까, PR이 한 18배로 좀 떨어지네요.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보시면은, 분기 기준으로 봐도, 작년 대비해서, 작년 2분기가 조금 취약했고, 1분기까지는 적자였다가, 작년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좀 탄력이 붙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이제 작년 4분기에서 1분기로 올해 1분기로 넘어가면서 숫자가 많이 증가했죠. 매출액이 증가한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보여지고요. 1분기에서 2분기로 들어올 때도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대덕전자도 기판이지만 심텍, 해성DS도 이미 실적을 발표했죠. 해성DS도 기판인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심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26년도 예상되는 실적을 보고 한 밸류에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MLCC가 주가 상승에 물론 기판이 더 아까 비중이 컸죠. MLCC가 비중이 가장 컸죠. MLCC가 1조 6천억 정도 차지했으니까 단가가 30% 인상했다고 그러면 훨씬 3분기, 4분기에 좋은 숫자가 찍힐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14조 3,144,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3천억, 한 30% 매출은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배 이상이 증가하네요. 1조 9,264억 정도. 당기순이익도 2배 이상, 1조 5,941억이고, 영업이익률이 아까 10% 초반대 2분기에 기록했던 것 같은데, 영업이익도 이제 지금 13.46% 갈수록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당금이 지금, 작년에 2,350원, 그리고 2,690원 올해 예상이 됩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네요. 37.96배 뭐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LG이노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LG이노텍 밸류에이션이 삼성전기보다는 어쨌든 숫자가 그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주가가 올랐다가 같이 올랐다가 좀 많이 내렸죠. 그리고 포워드 PER 11배 정도니까 외국인 지분율도 떨어졌다 쭉 올라오고 있고 28% 정도. 아까 삼성전기가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였죠? 그건 체크 못했는데 LG이노텍이 28% 정도 되고 삼성전기가 39% 역시 그 LG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를 더 선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숫자가 찍히는 게 높고 LG이노텍에는 없는 MLCC가 지금 삼성전기의 실적을 견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모멘텀이 확실하다. MLCC로 인해서. 그리고 뭐 LG이노텍의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25조 4천억이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2,600.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져요. 5% 정도 남짓합니다. 5% 정도 가지고는 조금 그러네요. 뭐 ROE는 뭐 14% 정도. 삼성전기보다 어쨌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배당은 많이 주네요. 배당은 이제 1,880원, 그리고 올해는 2,350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근데 주가 수익률에서 임금 배당률을 살펴봐야 되니까 0.46%, 좀 미미한데 일단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 기판에 대한 트레이드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오늘은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